자, 그 다음에는 입사 후 포부입니다. 입사 후 포부. 향후에 입사한 이후에 10년, 20년, 그 다음에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질문의 의도가 그냥 단순히 꿈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가 아니고 얼마나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기여할 것인가. 오랫동안. 그죠? 그러니까 근속 의지와 회사에 대한 공헌 의지.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식의 답변이 최악이겠어요? 예, 저는 이 회사에서 열심히 배워서 제 자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답변이 가장 최악이겠죠. 왜? 질문의 의도가 근속 의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럼 공략 포인트 알아보죠. 공략 포인트는 회사에 본인이 기여하는 모습, 그 10년 후에 기여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회사 입장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한 이미지가 그려져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자, 지점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객 만족도가 최고인 지점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지점을 맡아서 이 지점에서 고객 만족도만큼은 최고인 지점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그 포부가 담겨 있어야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꿈이 잘 드러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글감을 한번 찾아봅시다. 글감을 찾는 데 있어서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원칙들을 좀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글감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일관성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10년 후의 포부, 20년 후의 포부, 뭐 인생 전체의 포부 이런 것들 중에 예를 들자면 어떤 회사는 10년 후 포부를 물어보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뭐 인생 전체의 포부를 물어보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단기, 중기, 장기 시점별로 일관성 있는 목표가 좀 그려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단기에는 영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가 중기에는 뭐 스텝 부서의 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일관성 있는 그 목표를 시점별로 설정하라고 하냐면 이 자소서 항목에서는 만약에 10년 후에 포부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면접에 가면 20년 후의 포부 또는 인생 전체의 포부로 질문을 바꿔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포부를 제시해야만 이 사람의 포부가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평가위원 또는 면접관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목표를 좀 잡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원 회사에서의 도달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회사에서 기여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자기 사업 해보고 싶다.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을 이 회사에서 왜 뽑아야 됩니까? 절대 뽑을 이유가 없겠죠? 그럼 이건 최악의 자소서입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 수준이 굉장히 적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정말 그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제시를 하면 안 되고 너무 쉬운 목표를 제시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한 중견 관리자 정도가 됐을 텐데 10년 후에 제가 CEO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황당하죠. 그죠? 그래서 10년 후의 모습이긴 한데 그 10년 후에 통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수준보다는 다소 도전적이지만 열심히 하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목표 수준을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생생한 이미지가 그려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케팅에 지원하는 사람은 저는 마케팅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인사 쪽에 지원하는 사람은 인사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가의 개념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면접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답변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호하게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아주 생생한 이미지가 그려지도록 제시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구체적인 활약을 하고 있을 것인지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평가위원들의 머릿속에 이런 활약을 펼칠 수 있겠구나라고 이 상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케팅 전문가라는 답변보다는 저는 마케팅 분야의 상품 기획의 총괄 지휘자로서 10대 히트 상품을 기획한 사람이 돼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아, 굉장히 훌륭한 포부구나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게 되겠죠. 아시겠죠? 이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포부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글쓰기 구조인데요. 글쓰기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식이에요. 특정 시점의 목표입니다. 특정 시점의 목표. 그러니까 10년 후에 포부를 물어보면 10년 후의 목표. 그죠? 그 다음에 30년 후를 물어보면 30년 후의 목표를 제시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목표를 제시를 할 때는 어떻게? 분야, 위치, 활약상이 들어가도록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케팅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마케팅 분야에서 상품 기획의 총괄 지휘관으로서 10대 히트 상품을 기획해 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생생한 주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근거는 어떤 회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과거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기술하세요 라고 제시를 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를 제시하세요 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요구사항에 맞게 여러분들이 근거를 제시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과거의 노력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회사 요구사항에 맞게 여러분들이 근거로서 제시를 하면 본문이 끝나고요. 맺은말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다짐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이 다 끝나면 소제목을 톡톡 튀는 카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글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의 굿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장이죠. 자, 20년 후에 포부를 얘기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20년 후에 ABC사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런 활약상을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주장이 잘 드러났죠. 자, 그 다음에는 근거예요. 근거는 이 활약상을 이제 구체화해서 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최근 건축 분야는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것에서 도시를 개발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고 그린 그로스 패러다임으로 재편되고 있어요. 도시개발, 그 중에서도 친환경 도시개발은 ABC사의 중요한 미래 사업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PM이 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뒷받침할 근거의 그 다음으로서 이제 자기 개발 계획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회사에서는 과거의 노력 말고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써내라고 한 모양이에요. 자, 자기 개발 계획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도시개발을 이끄는 PM이 되려면 EPC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뿐 아니라 전기, 토목, 기계, 조경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 환경을 따지지 않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지원하겠습니다. 지구촌 오지여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고 전문 기술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겠습니다. 자격증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각 기술 분야에 대한 학습을 제가 꾸준히 추진하게 만들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관련 부서와 협력 업체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내의 업무 관련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협업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자기개발 계획이 잘 드러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맺은말입니다. 자, 입사 후에 꾸준히 준비해서 20년 후에는 ABC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도시개발 분야 PM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맺은말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장, 근거, 맺은말을 다 했으니까 뭐가 남았죠? 예, 소제목을 달아줘야 되겠죠? 예, 그린시티를 내 손으로. 뭐 이런 정도면 그린시티를 뭔가 내 손으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프로젝트를 아주 완결적으로 이끌어내는 리더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 있죠. 아주 간략하면서도. 자,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달아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통항목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